안녕하세요, 로미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가장 핫한 로미쌤입니다. 예, 간단하게 짤막하게 답을 해주시면은 네, 부모님들께서 더 쉽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교과 과정도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네, 뭐 저학년하고 다르다고 해주셨고 또 네, 중학교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로미쌤께서 보실 때 미리 앞서서 공부를 염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뭐 4, 5, 6학년의 수학은 언제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지 또는 중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시기에 시작하면 좋은지. 제가 아주 일반적인 그냥 경우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한 경우 아니고 예.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3학년 심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중 문제집 3학년 문제들이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예. 문제 해석력을 가진 예. 상태로 4학년을 진행했으면 3학년 심화가 안 된 학생은 네. 4, 5, 6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안 네. 갔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과정 선행을 하는 데는 무엇이 또 시금석이 돼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예. 과정을 잘 넘겨야 되거든요. 예. 1학년 1학기와 2학년 1학기는 똑같아요. 예. 대수 과정이 똑같은 1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1차식 함수 방정식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시금석이 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5학년의 약수와 배수, 예. 6학년의 비례, 예. 정비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자 똑같이 돌아가면 5, 6학년이 그럼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4학년에서의 분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고학년 4, 5, 6을 떼놓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3학년 과정이 잘 되어 있을 때 4, 5, 6 과정을 들어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 학년은 3학년이면 좋아요. 예. 3학년 아이들 정도면은 4학년 과정부터 이수하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4, 5, 6 과정을 하는데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3학년 때 시작했으면 5학년 때 중등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근데 5학년 때 중등 과정 들어간다. 5, 6학년 과정이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 비례 관계나 이런 개념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등 과정을 들어가도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5학년이면은 특목고에 가려면 너무 늦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네. 제가 또 통계 자료를 준비를 해왔어요. 예. 네, 어떤 건가요? 실제 그 영과고 아이들이 실제 어머님들이 진학한 학생들. 네, 실제 진학한 학생이요. 이거 예, 예. 진학을 예비를 앞둔 친구들이 아니라 예. 예. 영재고 과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예. 친구 1,400명을 기준으로 어이구.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1,400명 중에서 이제 물었어요. 너 중등 1학년 수학을 언제 처음 시작했니? 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딱 대비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대치동 트렌드는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중등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 정말 제 경험으로는 전혀 안 맞는 것 네. 같은데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초등학교 뭐 3, 4학년 때 고등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건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것 제가 같습니다. 왜 맞지 않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재고 과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400명이에요. 예. 예. 인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초4 이전에 중1 수학 시작했다는 친구들이 단 4.6%예요. 1,400명 중에 4. 초사 이전에. 초사 이전. 예. 근데 가장 많은 60%는 초4 그리고 이 60% 중에 절반 이상 훨씬 더 과반수 이상은 9월 이후에 시작했다고 했어요. 예. 초4 9월 이후에. 예. 그리고 35% 이것도 3분의 1이 넘는 거죠. 35%는 초5 이후에 시작을 네. 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영가고 아이들 준비하는 아이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성공적이지 않다.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고요. 늦게 시작한 아이들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미 깔려진 기본 베이스가 이 어릴 때부터 수학에만 올인했던 이 친구들 대신해서 이 친구들 놀고 있지 않았거든요. 언어적인 감각, 그다음에 다독, 인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베이스를 갖춰놓고 틀을 크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을 발견하고 문제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크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튀어오른 거예요. 건물의 기초공사를 그럼요. 넓게 깊이 해뒀네요. 네, 그러니까 높이 높은 빌딩을 올라갈 올릴 수 수가 있는 있는 거죠. 예. 단시간 내에. 예.
저는 이거 보고 느낀 게 정말 많았고 제 경험상으로도 네. 뒤늦게 시작한다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전에 틀이 중요하죠. 그 로미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기초공사 건물의 네. 기초공사를 하고 바닥을 이렇게 지하로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야 될 시기 때 층이 안 올라가니까 빨리 올리라고 부모님들께서 네. 부모님들이 돈으로 지금 올리고 예. 계신 거예요. 예. 아이고. 네. 근데 아이들이 근데 저는 2%를 보고도 놀랬던 게 저는 적어도 초사 이전에 시작하는 아이들이 30%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너무 교만했던 거죠. 네. 아니에요. 제가 봤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네. 더 올곧게 공부를 하고 네. 있구나라고 해서 실제로 아이들 만나보면은 그 초등학교 5학년 시작하는 시점에 중학교 과정을 잘 이해하는 잘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 자체가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더라고요. 보면은. 그럼요. 예. 근데 초 3, 4 때도 우리 아이가 지금 시중에 뭐 무슨 교재를 풀었는데도 잘 풀어요, 선생님. 네. 근데 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라고 물으시는데 잘 푸는 거는 유형 연습이 된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개념과 문제 해석력을 보는 건데 네. 문제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잘 풀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네. 어머님이 우리의 문제 해석 안 되지만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문제 연습 엄청나게 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죠. 예. 네. 저희가 그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너무 몰입해서 네. 선행 이야기에 네.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토론을 네. 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이야기 소개해드려야 될 게 많은데 네. 요즘엔 뭐 어학원, 뭐 코딩, 과학, 그쵸. 논술 뭐 많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사실 뭐 그 5배속, 5배속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네.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은가요? 요새 코딩 열풍이었어요, 한동안. 근데 그 코딩이나 논술 또 어머님들, 그다음에 뭐 영어 말하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시키시고 또 저 되게 재밌는 수업도 들었었는데 종이접기 수업도 요새 근데 그 종이접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때 그래요? 접던 학접기, 거북이알 네. 접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종이로 여러 가지 공룡 시리즈를 접는다든지 종이를 에펠탑을 쌓아가지고 굉장히 그런 수업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리학과 또 관련이 있대요. 종이를 접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날아가게 만든다 이런 것도 하는데 근데 저는 다 괜찮지만 뭘 하든 좋아요. 아이가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적극 지향을 합니다. 다만 아이의 스케줄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쉬는 시간도 없이 빡빡하게 남들이 코딩하니까 어떻게든 코딩을 한 타임 집어넣어야 되고. 로미쌤께서는 무언가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에서 좋다. 네. 근데 무언가 하지 않는 이거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비어있는 시간. 네, 이건 아이한테 어떤 의미의 시간인 거예요? 저는 힘이 들 때, 저는 어른이지만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고 힘이 들 때 저도 멍을 때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요. 아.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 머릿속에서는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나야 무언가 그 다음 일을 원활하게 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 동안 배웠던 게 머릿속에서 시나브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없이 머리에 계속 인풋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리의 시간은 없어요. 오버히트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무언가 아웃풋을 딱 내야 되는 시기에 이게 들어온 것만 있고 정리된 게 없으니까 온전한 아웃풋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웃풋이 없으니까 더 인풋을 넣으세요, 어머님들은. 예. 근데 그거야말로 과식인 거죠. 예, 연쇄적으로 나와야죠, 그냥. 네. 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렸을 때 멍 때리지 않으면 정말 나이 들어서 멍 때리게 된다. 네, 예, 맞아요. 나이 들어서 멍 때리면 안 되거든요. 저 지금도 멍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말한 의미의 멍은 네. 어릴 때 할 게 멍은 매우 없는. 생산적인 멍. 나이 들어서의 멍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네. 멍. 예. 다양한 것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여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그 여유는 아이한테 그냥 단순히 시간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이런 여유를 줄 만한 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예. 제가 잘하는 아이들 정말 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라고 하는 아이들을 어머님들을 만나보면은 어머님들 얼굴에서 예. 윤이 나요. 여유가 느껴져요. 대화에서. 근데 아이가 조급하고 아이가 뭔가 이렇게 발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아직 알에서 덜 깬 것 같고 뭔가 조급하고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어머님들이 똑같으세요. 예. 되게 불안해하시고 뭔가 더 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어디가 부족하죠? 계속 이런 질문만. 예. 근데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나중에 정말 크게 될 거야. 네.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중인 거지. 저는 빵빠레를 터트려야 될 때 터트려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너무 어려서 그냥 여기서도 빵 터트리고 싶고 저기서도 빵 터트리고 싶고 이러면은 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어야 한다. 네. 네. 언어 능력이나 소통 능력 이런 부분이 이제 네. 언뜻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뭐 특정 수업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라고 아니- 말씀을 드릴 순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아이들이 얘가 언어력이 좋다, 나쁘다, 또는 소통하는 능력이 좋다, 나쁘다를 가늠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주 네. 두드러지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도 배운 건데요. 예. 27과 36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5분 동안 최대한 몇 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요? 네. 그 말에 느릿느릿하게 해서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27과 36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아니면은 꽃과 풀의 공통점? 예. 아니면 고무장갑을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다른 독특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답의 개수가 또 중요해요. 보통 영재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을 주면은 5분 안에 15개 이상의 15개.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5개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5개의 범주가 다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27, 36 하면은 10보다 큰 수예요, 20보다 큰 수예요, 5보다 큰 수예요. 이거는 다 같은 범주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둘 다 9를 약수로 가집니다. 예. 앞에 뒤에 수를 더하면은 또 9가 됩니다. 됩니다. 또 아니면은 이거는 40보다는 작은 수예요. 예. 네, 아니면은 두 자리 수입니다. 예. 유리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이렇게 다른 네. 범주의 얘기들이 15개 이상 나오면은 예. 유창성과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근데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예.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아까 고무장갑을 갖다가 예. 너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니? 라고 네. 하면은 대답을 전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한테 뭔가 답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난 일단 답을 하지 않겠어. 네. 뭐 이건 안전하지 않아.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세차할 때, 설거지할 때, 더러운 거 만질 때 네. 이렇게 같은 범주로 유창하긴 하지만 창의성은 없는 거죠. 양발에 꽂고 사람들을 그쵸. 웃길 때. 네. 아니면 뭐 닭 인형, 물풍선 예, 예. 여러 그런 것도 가지를 많네요. 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고무장갑이 색깔이 꼭 핑크색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네요.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거를 다 가늘게 잘라 가지고 네, 그리고 커튼을 만든다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얘가 언어력, 소통력, 창의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언어적인 소통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얻어야 될 정보를 빨리빨리 캐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런 표현을 해요.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다. 그래서 네. 읽고는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언어 능력 키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일상의 대화에서 아이가 얘기를 할 때 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언어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예. 방송하면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대화에 물꼬를 틔워주셔야 돼요. 예. 뭔가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대해서 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면은 되게 특이하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이런 생각은 어때? 다른 뭐 영상을 보여주신다든지 관련된 책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예.
대치동에 있는 키즈, 대치동 키즈의 네. 최신 트렌드. 예. 네, 최신 트렌드가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보통 네. 네, 왜냐하면 고급 관찰하신 정보거든요. 거군요. 예, 예. 고급 정보. 그래서 본인들이 그 아무리 친한 어머님들이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본인들도 힘들게 얻은 정보인 거예요. 보통 첫 아이한테 실패를 해봤거나 이런 경우에 일단은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LTE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지금 대치동 5G죠, 5G. 네, 완전 5G예요. 근데 빠른데 강해요, 아이들이. 그 강하다는 거는 논리성에 있어서도 강하고요. 예. 그다음에 균형 감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 강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 올인형이 아니라 예. 기초적인 언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 빠르다. 근데 네. 이제 빠른 것이 초점이 아니라 네. 강하고 균형 감각이 매우 좋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도 그렇게 빠르게 뭔가 어릴 때 빨라 보이면서도 잘하려면은 제가 아까 개념과 문제 이해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력과 맞아요. 사고력이 빠른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5학년, 6학년인데 아직도 그냥 본인 학년 거를 공부하고 있어도 사고력이 사실은 중학교 2학년 수준, 3학년 수준 이렇게 빠르면은 그럼요. 그 친구는 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어머님들이 선행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후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4학년인데 현재 6학년 걸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4학년이니까 아직 얘가 5학년, 6학년 개념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5, 6학년 아이들처럼 똑같이 심화 문제를 같이 풀어내기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 아이가 4학년이니까 4학년 심화 문제는 굉장히 잘 풀 수 있다라고 해서 4학년 심화를 비로소 이제 같이 준비를 하신다든지 이미 지나갔던 거니까 쉬우니까 우리 아이한테 도움 안 될 테니까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어요. 그런 네. 친구들이. 게다가 넘버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미 그 연산 능력 갖춰진 부분들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던 양감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거.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게 보여지냐면요. 문제를 4, 5, 6학년 문제를 읽다 보면은 그 분수나 소수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이거를 읽다가 아이들이 연상 과정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는 계산이 왠지 너무 어려울 것 같아라고 하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 문제를. 근데 넘버 센스가 좋은 친구들, 연산의 양감이 좋은 친구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할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만 문제 정확히 상황에 집중하는 거예요. 해석하면은 그쵸? 풀어낼 수 네. 있으니까. 이게 뭐 예. 자연수건, 분수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친구들한테. 네. 근데 요런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현혹되신 분들은 어떻게 잘못 그쵸? 트렌드를 잘못 받아들이신 분들은 그분들이 그런 굉장히 잘 하시는 동안 그래서 금전, 시간, 노력의 최적의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내시는 동안 예. 이거를 이제 보고선 쟤는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거를 그리고 정보를 좀 잘못 입수하신 분들 예. 그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보를 잘 오픈을 안 하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예. 언어 뭐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일단 빨라요. 얘네도. 빠르기만 하군요. 빨라요. 근데 생략에 강해요. 일단 빨리 가는데 내가 저 진도를 빨리 쫓아가려면은 일단 도형 빼고 가. 연산만 먼저 가고. 250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군요. 네. 그 2일은 이거 안 네. 하고 250 바로 네. 가는 것처럼. 그리고 후행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네. 가다 보니까 선행만 하는데도 너무 허덕이는 거예요. 네. 못 따라가는 게 보이고 예. 그리고 지금 개념을 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막 욕심은 많은데 문제가 안 풀리니까 막 뭔가를 더 붙여야 될 것 같고 양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너무 허덕여요. 후행을 할 여유는 없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구멍이 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만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암기력은 뛰어나요. 아, 네, 암기력은 뛰어난데 이것도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아까랑 비교해 보면은 이해 능력이 아이가 성장돼야 되는 시기에 암기로 무언가를 돼서.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공식을 한 1000개는 외워야 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더 문제는 어머님들이 균형을 생각해야 되잖아, 아이의. 예.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하던 공부를 어떤 시즌이라 그래서 확 놓거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경시 시즌만 되면 또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시면서 뭔가 여기서 수상을 못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애 아빠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고3처럼 올인을 서슴지 않으세요. 그 경시 시즌이 되면은 모든 스케줄을 접고 경시 문제를 푸는 데만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되게 많이. 학교도 안 보내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있어요. 학교를 안 보내시는 분들이. 뭐 영재원 시즌이다, 경시 시즌이다 학교 이러면은 안 보내시고. 학원에 오전에 특강이 생겨요.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학원에 오전에 어떻게 특강이 생기지 이러면은 학교에 체험 활동을 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뜬 소문 그리고 그 선배 어머님들 그거는 이렇게 그대로 그런 따라하기. 네,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또 특성이 있고 그 선배 어머님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좀 저는 소위 말하는 이걸 짝퉁 트렌드라고 하는데 현혹돼서 다른 얘기에 의해서 네.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그리고 스케줄 바꿀 때마다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네. 성장을 할 수 있지 불안한 상태에선 튀어오를 수 없습니다. 학생이 얼만큼 소화했는지 네. 그리고 균형 있게 그 고려를 해주시고 있는지 이 네, 두 가지가 맞아요. 가장 좀 그리고 정말 빨리 가시는 분들은 그런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달릴 시기를 보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튀어오를 때다, 비상할 때다. 근데 그 시기만 보고 지금 네, 아 우리 아이도 저렇게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로빈 쌤 네.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시간 저희가 좀 부족했지만 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좀 마련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주말에는 실제 다양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리고서 큰 도움 되시도록 저희가 해법을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